자, 지금 내려오는 것 같네요. 원 플러스 10 회담에 참석했던 그 분들이 지금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대 일정으로 본다면 1 플러스 10 이제 확대 회담과 같은 말입니다. 네. 네. 1 플러스 10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대 회담이라는 말을 네네. 더 많이 쓰는데 네. 그 확대 회담 끝나고 나서 업무 오찬이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아마 네. 아마 식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이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12시 58분 확대 회담 겸 업무 오찬이 종료됐다. 이렇게 소식이 종료됐군요. 들어왔고요. 네, 아마 좀 확대 회담 겸 짧게 업무 오찬이 함께 진행됐군요. 네, 앞선 네. 일정이 조금 수년되면서 짧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일단 내려오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5분 모두 발언을 하고 또 네.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5분 또 하고요. 질의응답 짧게 질문 뭐 한두 개 정도 네, 역시 15분 5분 정도. 정도. 네, 네, 총 예정이 돼 15분 있죠.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이 함께 진행이 됐고요.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지금 다 내려와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금 다 장소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마도 이 DMZ 방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 만났다는 뭐 타사 보도 얘기를 했는데 예. 기자들이 아까 비건 대표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어제 저녁에 만난 거 맞냐? 보도 네. 나왔다 이랬더니 죄송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네. 했고 어제 환영 만찬 왜 안 왔냐 이랬더니 이따가 우리 대통령 얘기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 대통령 얘기가 여기서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네, 되고 기대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노력이 아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DMZ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잠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 시각 청와대 본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영상이 뭐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미국 CNN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지금 속보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DMZ 만남, 깊은 대화나 담판이 참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 깜짝 회동인데요. 회담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DMZ 만남에 응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핵화 상응 조치, 뭐 안전 보장이라는 가장 큰 그 목표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먼 길을 짧은 만남이지만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톱다운 방식을 유지한다는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크고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네. 지난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고소공포증 그런 게 없어서 하노이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네. 일부러 36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간 거는 내가 이렇게 전 세계의 주목을 끌면서 간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건 거의 주목 안 했잖아요. 전 네. 세계가. 네. 근데 중국 대륙을 완전히 횡단하면서 가니까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없으니까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빈손회담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추정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그거보다는 실무회담을 하면은 아무래도 북한이 좀 더 불리하거든요. 네.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정상회담까지 못 갈 수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말까지 선거하고 또 이게 대선 국면이라는 게 내년 들어가면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면 자칫하면은 이게 낭패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에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나오려고 결심한 것 같고 어저께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윗 이후에 5시간 만에 이렇게 반응을 최선희 부상이 네. 이례적으로 한 거 보면 네. 보통 북한은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네. 근데 5시간 만에 한 거는 미리 아무래도 사전 언질이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떠나기 전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 만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만날 생각은 있지만 조금 경호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뒤늦게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북한에도 사실 어제 아침에 처음 알린 게 아니라 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리 언질을 주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매체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 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 지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벌써 내가 방문할 곳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DMZ 방문 계획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 이제 기자가 추가 질문으로 김정은이 만나자면 만날 거냐 이랬더니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사전에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되면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백악관 요청에 따라 비보도를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걸 안 썼는데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DMZ 회동을 공개하자 뒤늦게 사실 우리는 미리 알았다. DMZ 네. 가서 좀 그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의 그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큰 그림은 아마 미리 그리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대 회담을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 표정이 네. 밝아 보입니다. 얘기가 잘 됐다는 얘기겠죠? 미국 쪽 입장에서 잘 됐을까요? 네. 지금 미국 글쎄요. 쪽 참석자들 지금 이제 이방카 활짝 보좌관을 웃는 포함해서 저 두 분은 이제 딸과 사위, 네. 이제 이방카 트럼프와 이제 제럴드 쿠시너인데 네. 저분들은 뭐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바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대사. 경우는 네. 예.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카톡이라든가 전화 메시지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영부인이랑 같이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네. 자기 딸과 사위하고 같이 왔는데 만약에 오늘 판문점에서 김여정이 온다면 네. 이방카와 김여정의 만남 요것도 아마 좀 재밌는 하나의 광경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모르죠. 이방카가 과연 갈지. 근데 저는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이제 지위가 더 높아져서 네. 시진핑 주석 왔을 때도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의전하지 않고 네. 딱 서가지고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혹시 생각을 해보고 이방카가 왔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온다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그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네. 전에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모습도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일정을 조율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 남북미 3자 회동 또는 뭐 적어도 북미 회동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면 참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이 이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고 오른쪽이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인데 예. 이 두 분이 어제 저녁에 만찬에 오기로 했지만 안 와서 이제 관심을 받았던 그 두 분이 되겠고요. 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이제 판문점 깜짝 회동이 되면 좋기는 좋은데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 또 분단 문제, 또 통일 문제, 평화 문제, 또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떤 쇼 프로그램의 하나의 아이템처럼 취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늘 행사를 진행하시는 쪽에서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가 좀 처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가벼운 이벤트로 처리가 된다면 비핵화 문제라는가 이 한반도 분단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약간의 걱정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데는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실무 회담이라든가 또 한 번의 두 정상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게 이어져야만 오늘의 어떤 이런 깜짝 회동이 긍정적인 의미를 받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흥행에만 관심이 있고 네. 흥행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어쩌면 이런 북미 간의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쇼 프로그램에서 철진한 프로그램처럼 휴지통으로 가버렸을 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대한민국 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미 합중국 일말의 도널드 걱정은 트럼프 좀 듭니다. 대통령이 입장하고 네.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mpani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지금부터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듣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내주신 두 분 정상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찹니다. 지속적인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현실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만남에서 진전이 있기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관계가 균형적,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등으로 협력의 제도적 틀도 공고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양국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교역 투자 확대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오만 해역에서의 통항의 자유는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위대한 동맹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고 또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방안으로 한미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상봉이 남과 북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를 향한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우정은 초여름 짙어가는 녹음처럼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게 발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DMZ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 위원장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문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역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군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의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어제 왔을 때 여기 대사님의 영장을 받으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상황, 특히 한국과 북한 간의 이런 약간 반목적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있고 많은 리스크가 있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있는 매체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최초에는 굉장히 많은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또 사이가 좋아진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을 때 G20 회의를 굉장히 일본에서 잘 주최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와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굉장히 성대하게 G20를 주최해 주셨습니다. 많은 국가들과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을 반드시 들려야 되겠다. G20에 올 때는 반드시 들려서 문 대통령을 뵈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정은한테 인사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지만 핵실험도 있었고 미사일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질 사건도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유해 송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질들도 구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 테스트도 없습니다. 핵실험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더 이상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뭐를 한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께서도 훨씬 더 지금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믿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이런 일은 이뤄내지 못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회의를 굉장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않았을 And for some 것입니다. reason we have a certain chemistry or whatever. Now 하지만 let's see what 뭔지 happens. 모르겠지만 We 저희 have a long way to 양자간에는 go. 굉장히 좋은 But I'm 어떤 in no rush.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Sanctions 성사되지 are on.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And 물론 I'm in no 제재도 rush. 아직은 해제되지 I'm in no 않았지만 rush 저는 with Iran. 급하게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을 I'm 것입니다. never in a 이란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If you're 저는 in a 절대 rush, you 서두르지 get 않습니다. yourself in trouble.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So, 때문입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그래서 we're going to be heading out to 지금 이 the 행사를 DMZ 마치고 DMZ로 같이 and 올라갈 something I 계획이다라는 planned 말씀을 long 드리고요. ago, 이 but had the 부분은 idea yesterday to 굉장히 maybe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지만 say hello. Just shake 어제 hands quickly and say 급하게 이렇게 인사를 If you 하면 haven't 좋지 seen 않을까 each other 악수를 since 하면서 Vietnam, 그런 좋은 생각이 Had a great 떠올라서 meeting 이렇게 in Vietnam. 성사가 People 되었습니다. don't realize it. We had a- 베트남에서도 it's all part of 사실은 the whole 굉장히 negotiation. 좋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We had 저는 다 actually a great 협상의 meeting 일부라고 in 생각을 Vietnam. 합니다. We had a great 회의 meeting in 자체는 생산적이었다고 Everyone 생각하고요. gave us praise 싱가포르에서도 for 마찬가지였습니다. Singapore and not for Vietnam. I 싱가포르는 think frankly 굉장히 the 칭찬을 meeting in 하면서도 Vietnam 하노이에 in terms 대해서는 of the deal 그렇게 was more important than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베트남에서의 So, 그런 부분도 충분히 I 어떤 think what 공을 I'd 인정받을 like to 부분이 do 있다라고 is, 생각을 we'll 합니다. take one or two questions 그래서 as I understand it, 질문 and 한두 개 then 정도를 I'm going to head 받고요. out to the DMZ 저는 and DMZ로 떠나서 pay my respects to everybody, including some 회의를 soldiers. We 만들어 have some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tremendous 저희 military here 여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도 Korea. 좀 And 인사를 we're gonna 나눌 see 일이 있고요. of our great American soldiers. 그래서 여기서 We'll be talking to 근무하고 them. 있는 미군 병사들과도 And 좀 I'll be 이야기를 나눌 seeing 계획이 있습니다. Kim Jong-un. 그리고 나서 And if 김정은 you would, 위원장도 you 만나도록 could start 하겠습니다. with a question.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먼저 질의응답을 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척 바쁜 날이다 보니 한 분씩 지명을 받아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청와대 기자께서 질문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 주시고요. 백악관 기자 한 분 질문 주시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답변 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니까요. 이어폰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와대 기자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쪽 CBS 박지환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CBS 박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전 오전에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나도 DMZ에 동행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정상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북미 정상 간 DMZ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그 전 세계 통신사들과의 그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한 검증 하에 폐기한다면 국제사회도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Hello, Mr. President. I am Park from CBS, and I'd like to first of all welcome President Trump upon your second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restricted bilateral meeting this morning, President Moon, you had mentioned that you will be accompanying President Trump to the DMZ, but the focus of the dialogue that will happen at the DMZ will b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nd you said that you are looking forward to much progress being achieved there. So once the contact is establish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t the DMZ, what kind of progress do you expect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s? And how about the possibility of a third US-North Korea summit happen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my third question relates to the written interview that you had given to various agencies recently. And in that interview, you had mentioned that if North Korea, under complete inspection ver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North Korea dismantles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explore the sanctions relief, partial sanctions relief. So has there been any discussions regarding this issue this morning, and what was the response from the US side?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 그리고 대화 또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제3차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오늘의 상봉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이 영변의 그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이 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Yes,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 have been invited to visit Panmunjom with President Trump this afternoon. However, as I had mentioned, the focus of the dialogue today will be the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of cours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will have a reunion and have subsequent dialogue. And I hope that, and I do believe that this is vastly significant for the dialogue that will follow after the meeting today. And also, today, there will be a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as for the inter-Korean dialogue, this will happen at a later time. As for the question regarding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I believe that how the reunion and the dialogue and the meeting turns out this afternoon will have a great say on when and whether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happen for the third time. So I do expect some progress there. As for the last question, what I had explained was that if North Korea goes through the dismantlement in a genuine way, dismantlement of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then this will mean that we'll be arriving at the entrance of a irreversible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So if this indeed is implemented,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able to discuss partial sanctions relief. My words were in this context. 감사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질문을 받으시겠습니다. 백악관 기자 지명은 저와 같은 백악관 대변인이시죠? 스테파니 그리샴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Now we'll take a question for President Trump. Ms. Stephanie Grisham,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will choose who will ask the question. 스테phanie 그리샴 백악관 보좌관이 미국 측 기자를 지명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he's learned very well. 네, 아주 잘 배우신 것 같네요. Thank you very much, Stephanie. I appreciate it. Just to add one thing to your question. 하나만 더 방금 나온 질문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회동을 보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받아볼까요? 네, 지금 그 방금 얘기한 것에 하나만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걸음이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and thank you, Mr. President. Margaret Talev with Bloomberg. 저는 블룸버그의 마그렛 탈레트 기자입니다. 예,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want to step into North Korea and what do you 왜 think that handshake could actually 북측 땅을 accomplish? 밟으려고 Nothing 하실 has 겁니까? substantively 그리고 changed 김정은 since 위원장과 North Korea has 악수를 tested 한다고 해서 어떤 short-range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missiles. 생각합니까? Why 왜냐하면 does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Kim 북한이 Jong-un 단거리 미사일을 deserve 발사했는데 왜 이러한 식의 이벤트를 김정은 위원장과 가지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여주기 쇼일 뿐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in April where they had made a lot of 이것이 지난 concessions 4월의 and that 상황으로 sort of stuff 되돌리는 burned 것입니까? back in 즉 November, 지적 재산권을 논의했던 지난 4월의 상황이나 아니면 작년 11월 미중 무역 회담이 시작되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두 개 굉장히 다른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가짜 뉴스만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2년 반을 비교를 해보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굉장한 그 증오가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았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2년 반 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으며 또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전투기에서부터 또 선박이라거나 또는 장병용 장비를 굉장히 또 많은 무기를 새로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2년 반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대화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또 물어봤었습니다. 왜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았는가? 사실 뭐 대화를 하게 되면서 물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2년 반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크나큰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이렇게 신뢰도를 잃은 이유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년 반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게 사실은 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크나큰 진전이 있었다. 지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황은 지금 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위안화와 관련하여서 이 가치 절하를 하기도 하였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안화 가치 절하뿐만이 아니라 또 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출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인상을 하였는데 또 중국에서는 오히려 인하를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한 장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또 연준이도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겨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G20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또 이번에도 또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또 이번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쪽에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성장이 플러스 3%가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증시는 붕괴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북한에 가려고 하시는지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많은 비판가들은 도리어 이런 만남이 북한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석과의 어제 만남을 통해서 지난 4월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양보했던 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도리어 11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제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디에서 이런 그 현실과 다른 많은 증거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면은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전쟁과 분쟁의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년 반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항공기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훨씬 더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질문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예전의 그런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린 더 훨씬 더 좋은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지금 계속 이러한 식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이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지금 2,500억 중에서 25%를 미국에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수입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관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화폐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미국 연준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주석도 얘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축하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미국의 상황, 세계의 상황은 훨씬 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증시는 폭락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And just to complete, you have to value the stock market from the day after I won. 미국의 주가가 제가 당선되었을 때 얼만큼 급증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다면, 즉 11월 9일에 제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주가가 크게 떨어졌겠죠. 그 점에서 전임 행정부가 대선 직후의 주가 급등의 공을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당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행정부 때문이 아니라요. 주가가 이제 50%나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 공이 과연 누구에게 가야 할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 그리고 제가 취임한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분명해야겠죠. 그리고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몇 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아주 좋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그 증시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선된 그날도 증시가 상당히 올라갔고 그리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이번 행정부의 공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시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그 주식의 총액도 지금 수천 % 더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당선된 그날에서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까지도 증시가 계속 더 화랑이었고 또 행정부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 더 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회담을 했었고 시 주석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 주석도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고 나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출발해야 할 시간입니다. I'm sorry, but we don't have much time. It's time for us to go. They don't want you to be a mediator. In this case, how do you respond and do you trust 중재자가 President 되기를 Trump? And if 원치 you can take us to the 않는다라는 moment when 사람들도 you were 있는데 at 그럼 the 여기 대해서 어떻게 border, each of you, you 반응하실지가 were at the 궁금하고요. demarcation line. 자,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이제 군사 분계선까지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선을 넘어선다라는 행위가 어떠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는지 미국과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o your first question was to President Moon, right? 그 북한 측에서 그 얘기를 하기를 문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두 분 대통령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비무장지대에서 두 분이 그 한 걸음을 해서 그 선을 넘을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똑바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DMZ 판문점에서의 그 만남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First of all, we are indeed striving to achieve peace through dialogue,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will only travel in one direction. Sometimes we'll go straight, but sometimes we go through a long and winding road. There comes a time when we have to pause, and sometimes we have to retreat. However, I can reassure you that the only way that we can achieve peace is through dialogue. So the meeting this afternoon at Panmunjom will become a truly historic, a great moment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그러면 이것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This concludes the press conference given by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한미 정상회담이 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북미 정상 만남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66년 만에 정전선언이 있은 지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이 만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가능성을 계속 높였었는데요. 네. 이루어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정은 이제 예정된 일정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뭐 80% 이런 얘기 더 이상 못 하고요. 이제 오후 3시쯤에서 4시 사이에 판문점에서 엄청난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일정이 과연 북미 정상 두 사람만의 일정인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확인을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장면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대화라든가 그런 장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져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초대를 받았다. 같이 가는 거고. 그런데 오늘의 중심은, 오늘 대화의 중심은 북미 간 대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오늘 행사 이후에 문 대통령이 왜 3자회담을 안 하고 왜 잠시 기다렸냐 이런 비판은 좀 옹졸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진정한 중재자 또는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나서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공을 이 한국이 다 이룬 거다 이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토라져 가지고 아마 한반도 평화 소홀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12강국이 됐지만 그러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은 우리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주도를 못하느냐 이런 비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사실상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건설적인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좋죠.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가 사실 그 시간이 길지 않아서 중대한 무슨 그 구체적인 합의 같은 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회담을 조만간에 개최하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평화를 진작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사가 명확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신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압박과 제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으로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거는 미국의 북한의 안보 우려 자체를 감소시켜서 이런데도 핵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경제적인 제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이 어려우면 남북 경협부터 먼저 완화하거나 해제해 주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만 움직인다면 저는 금년 중에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1단계 합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피스메이커,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이라고 칭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동, 북미 정상의 회동이 확인이 됐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가 됐고 네. 그것도 미국 기자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답 과정에서 네. 장소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예. 북한 땅에 선을 넘는다 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평화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 아니라 판문각이나 통일각에서 북측 구역인 판문각이나 통일각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 내용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후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리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판문점 분단의 상징이잖아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마주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로 굉장히 마음이 벅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왕선택 기자가 얘기한 판문각이나 통일각, 지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 또 통일각이죠.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에서 그 볼튼이나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발언을 막 비난하니까 이거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 그래서 20시간 전에 연락을 해서 20시간 만에 만난 곳이 바로 그 판문점에서 바로 그 우리의 자유의 집 맞은편에 있는 판문각이 아니라 그 옆에 정면에서는 안 보이는 통일각에서 네. 만났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서 이제 들어가실 때 김여정이 현관에서 마중을 했고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정문에 현관에 나와서 맞아야 되는데 그건 네.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혹시 그래서 또 김여정이 또 앞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방카 네,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방카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 네. 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별일이 없다면 저 용산 차는 기지로 가는 거겠죠? 용산 기지로 이동을 네네. 하고 거기서 헬기를 마린원을 타고 이제 DMZ 판문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우리 조은지 기자도 청와대의 헬기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청와대에서 바로 DMZ 쪽으로 이동을 곧 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 떠났으니까. 네. 네, 곧바로 이동을 한다면 2시가 좀 넘은 시간이 되겠죠. 네, 2시 반 정도가 될 그렇죠. 것으로 2시 반 예상되고요. 정도면 도착하실 것 같고 예. 재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가셔서 기다리셨는데 차량을 타고 갔었죠. 네, 문재인 대통령 먼저 가셔서 도착까지 네네.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산 조금 넘어가다가 헬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전선줄에만 걸려도 이게 추락하는데 네. 그러니까 안개가 짙어서 그 당시 아쉬움을 뒤로 남기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래요. 그때도 굉장히 가보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역사의 우연이지만 그때 안개가 낀 게 오히려 오늘 같이 큰 행사가 있다는 거는 그때 갔으면 오늘 이런 행사가 네. 없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안개 낀 게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때 트럼프 일정이 1박 2일간 딱 25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네. 짧게 왔다 갔는데도 그 1시간을 할애하면서 DMZ 가려고 기다렸다는 걸 봤을 때 정말 의지가 컸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와 지금 가서 나눌 대화라든가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네, 근본적으로 다르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1983년쯤에 오셨을 때만 해도 냉전이 한참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미동맹 강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협박, 압박 이런 이제 표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비슷한데 다만 이제 200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방안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2001년에 1차 연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굉장한 좀 적대감을 좀 드러내고 해가지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진행하던 햇볕 정책에 굉장한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엄중한 그 분단 상황을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평화의 소중함 또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고 네.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 DMZ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도 하지만 동시에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도 동시에 발표를 해서 나름대로 분위기 개선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같지만 뭐 50년 동안 발전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오바마 했던 것으로 대통령 기억나고요. 때도 역시 이제 나름 2012년 당시였는데 그때만 해도 적대 관계가 좀 더 부각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네. 판문점 뭐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정말 상징적인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평화의 메시지는 정말 확실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겠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사실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북미 간에 이제 화해를 하고 제네바 핵합의도 한 분인데 네. 93년에 가셨을 때는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한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햇볕 정책을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줄게. 그 당시에 저한테 아주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제 40대인가 전투기를 샀습니다. 그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슷하죠. 부시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방산물자 팔고 그 대신에 평소의 이미지와 달리 그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네. 메시지를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 자유세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기 50년 동안 경제가 멈춘 곳이다. 네. 이렇게 좀 북한이 듣기에는 굉장히 머쓱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 DMZ 자체가 평화의 이미지로 바뀔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남기고자 않을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같이 평화 공존하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방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네. 이경재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중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지한 결연한 그런 의지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대부분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쇼를 좋아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토론을 하고 있지만 오늘 표정은 상당히 진지하고 또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네.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DMZ 또 판문점에서 보낼 메시지 이런 것들은 평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전환을 해내는 그런 대통령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세종로를 지나서 이제 용산 기지로 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의 어떤 이 짧은 만남, 북미 두 정상 간의 이 만남이 결국은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 공동 기자회견 기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상봉 또 결과 대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에 따라서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를 이제 다시 한 4개월 동안에 한반도에서의 정체 상태 또 남북 관계도 머쓱해진 이런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그 평화 국면으로 다시 진입하는 국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최고 지도자 간의 그야말로 이 화해로운 모습을 통해서 그 실무회담을 향후에 하지만 톱다운의 그 동력을 유지하면서 실무회담을 하는 그래서
실무회담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저는 이달 중에 이도훈 평화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스티브 비건 대표하고 같이 이제 연설하면서 네. 그때 비건 대표가 했던 얘기가 비건 대표가 이제 그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다 준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비건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것이 이제 상호주의 또는 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한 미국의 정책으로 가겠다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 향후에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굉장히 실무회담이 빠른 속도로 가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건이 한 얘기 중에 북한에게 꼭 바라는 것은 실무회담에 나오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그 권한 위임을 받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오늘의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그 권한 위임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닌가. 네. 향후에 뭐 김혁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선희가 나온다 그러더라도 그야말로 최선희가 김정은을 대변해서 협상의 상당 부분을 진척시켜야 정상회담으로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오늘 해주는 역할만 돼도 대단한 것이다. 네, 지금 화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헬기가 지금 DMZ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기자들이 전에 출발했죠? 왔습니다. 네. 방금 헬기 뜹니다라고 했는데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있고 DMZ로 출발한 게 맞다고 합니다. 네. 좀 먼저 가 계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시간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용 헬기가 DMZ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똑바로 갈 때도 있지만 돌아갈 때도 있고 쉬었다 갈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똑바로 가고 있고 또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 또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은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지난해 9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 정상에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 그날의 감격을 생각을 하면 최근에 북한에서 보여주는 이런 날선 비판 같은 것들은 참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그런 날이 왔고요. 그런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죠. 사실 지난 4월 12일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야멸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야멸찬 발언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구불구불 돌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왔다가 오늘과 같은 또 다른 굉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좀 늦췄던 시간을 갑자기 또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일본에서요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위터하셨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미 감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저는 여기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서로 믿고 지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맞아요. 동력이 지금 다 떨어져서 과연 되겠나 막 절망감까지 막 이렇게 왔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굳은 의지를 계속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또 다시 어려운 시절이 지나서 또 다시 이제 다시 동력을 다시 받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다시 받는 이런 기회가 마련될 거를 이미 감지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용산 기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게 될 마린 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헬기를 통해서 이륙을 했고요. DMZ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기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노는 지금 용산 기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산 기지 다 왔네요. 빨리 도착하네요.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후에 이제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며칠 전에 세계 6대 통신사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영변 핵시설을 진정성 있게 폐기를 한다면, 안전하게 폐기를 한다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부분도 얘기를 나눴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yes or no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이 좀 며칠 전 그 연합뉴스와 여러 국제 통신사 회견에서 정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죠. 네.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에서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하시기를 서로의 속내를 기탄 없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북한은 영변 핵폐기를 거의 다 내놓은 것을 의사표시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연락대표부와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는 것까지 됐는데, 요는 안 된 게 플러스 알파와 그 다음에 안보리 제재 5개, 5개. 그 제가 보길 때는 그 5개가 아니라 그러면 한 2개만 해줘 지켜줄게 합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안 했냐 그죠. 예.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낮은 수준으로 합의하고 나면 미국에 가서 두들겨 맞으니까 안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그 뒤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하도 빅딜만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가 뭐 좀 말을 돌려서 굿이너프 딜, 뭐 얼리 하비스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기 수확론 뭐 상당히 충분히 좋은 합의 네.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요번에 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영변의 핵 폐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까지 폐기하고 네. 검증까지 받으면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되면 제재 완화나 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받아서 그때는 남북 경협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좀 더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온 차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고요. 네. 마리론에 조금 전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이방카 보좌관도 조금 전에 탑승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기 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타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예. 예. 잠시 뒤에 이 전용 헬기 마린1이 용산 기지에서 이제 이륙할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용 헬기를 타고 또 이제 DMZ로 향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이 결국 가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김여정도 오느냐? 네. 이게 또 관심이 되겠습니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올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산 미군 기지로 왔고 그리고 전용 헬기를 탔습니다. 이방카 보좌관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함께 탑승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한미 정상이 이제 DMZ 초소를 방문한 이후에 판문점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네. 문재인 대통령도 전용 헬기를 타고 청와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2017년 11월 이제 8일이죠. 이제 둘째 날 이제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둘째 날 아침입니다. 아침에 지금 아침 8시 상황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장소에서 DMZ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랬다가 일산쯤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고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 와서 착륙한 다음에 네. 이곳에서 1시간 동안 대기를 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하이아트 호텔로 돌아가지를 않고 네. 날씨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해서 1시간을 이 자리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 9시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네. 근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이제 물러서서 하이아트 호텔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던 분들의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 DMZ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고 예.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게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굉장히 미안함을 많이 느꼈고 또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정전 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 양국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반도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땅이 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고요. 곧 이제 이륙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또 다른 의미는
남북 정상 간에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좀 불신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앙금을 씻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되고, 만약에 오늘 악수하고 서로가 약간 앙금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프로세스는 비록 북미 간에 진행되고는 있지만 남북 정상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서먹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쳐서 비난도 있었고 날선 공방도 있었던 그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좀 세게 했었는데, 그런 남북 관계도 훨씬 좋아지면서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협이랄지 금강산 관광이랄지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헬기가 이륙을 했죠. 네. 저희 시간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지금까지 홍영익 네. 자, 잠시 후면 세계인의 관심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함께 DMZ에서 역사적인 그런 만남을 갖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헬기가 도착하는 모습부터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이미 지금 판문점을 향해 DMZ 방문을 향해서 두 정상이 각자 탄 헬기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또 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 또 정치부 조은지 기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